안녕하세요. 마케팅 트라이브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에서 활동 중이신 쌀집 아들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페를 보시고 이제 쌀집 아들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구축하셨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쌀집 아들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청주에서 서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본인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여기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처음 실기로 이제 강의 등록해서 이제 8월부터 지금 판매 계속 하고 있고요. ASM 실기 쌀집 아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질문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일단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따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SM 혹시 몇 기 멤버로 언제 가입하셨는지? 처음 이제 ASM 광고 메일을 본 게 4월 초쯤인 걸로 기억나는데, 17년도 4월. 네, 작년 4월이었는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항상 이제 마음속에는 나만의 비즈니스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확실한 이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 끝에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첫 셀링은 이제 8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금액이 조금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가족의 반대는 혹시 없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그게 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이 비즈니스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와이프를 설득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서칭을 해서 이제 ASM에 대한 이제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름아름 이제 알게 돼서 와이프를 설득해서 이제 없는 돈셈 치고, 물론 그거 치고는 좀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일반 오프라인 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또 내 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그래서 그 4월달에 가입하시고 나셔서 언제 이제 ASM을 바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바로 하셨나요? 네, 저는 그 결제한 날부터 강의 시작되고, 근데 이제 번역하는 기간이 좀 미국하고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강의를 미국 강의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을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조금씩 계속 느리지만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매출과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품이 몇 가지 정도 지금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품은 하나인데 이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고, 매출 평균은 이제 $10,000에서 그리고 연말에는 $15,000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지금 $10,000는 계속 평균으로 수익률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판매를 위해서 좀 적게 가져갔었는데 현재는 38% 정도. 38%요? 네. 평균 30%인 거에 비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내고 계시군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존 비즈니스 지금 하고 계시는 거 ASM 위해서 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현재 투자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직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그 하루에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네.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이제 네. 밥 먹고 이제 자기 전까지는 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모듈은 저희가 이제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모듈은 전부 이미 보신 상황이실까요? 저는 한 네. 2번 정도 반복해서 2번 정도 예,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예. 진행 단계는 모듈 8 중에서 전부 진행하셨나요? 네. 네. 그 마지막 모듈 8은 이제 네. 확장에 대한 내용인데 네. 그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네. 계속 강의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실례되지 않는다면 현재 직업은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저는 뭐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네. 이쪽 이커머스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아이디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데 쌀집 마들이라는 아이디는 혹시 왜 쓰고 계시는지? 저희 그 어머니가 네. 25년 정도 이제 쌀 가게 장사를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어릴 때는 뭐 이제 놀림도 당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네. 너무 그 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네, 비즈니스 그럼요. 네. 그거를 25년 동안 해오셨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 모든 그 아이디 별명은 다 쌀집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뭔가 감동적이네요. 네. 그 어떤 포인트를 어렸을 때 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쌀집 아들 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 쌀집으로 시작해서 유명하게 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첫 자본금은 네.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네, 첫 상품 소싱? 네, 제가 딱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딱 7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700만 원이라면 그 안에 강의비도 포함이 돼 있고 강의료 제외하고 강의 이제 제외 700만 원. 소싱 비용하고 이제 배송 비용 다 해서 700만 원을 예. 하시고 그러면 그 700만 원에 몇 개 상품 정도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제품이겠죠? 네네. 몇 개의 MOQ를 혹시 하셨는지 예, 500개 500개를 이제 700만 원 정도의 물류비를 포함해서 네네. 시작하셨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상품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해서 아마 지금 그 회원분들도 가장 네.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대체 뭘 팔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이 아니면 네. 과연 이걸 소비자한테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제 주변 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근처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직접 만지고 써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식당에 가도 어떤 네. 물건을 보면 이게 팔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걸 가지고 이제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드시 ASM 시스템에 맞춰서 네. 아마존에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강아지를 네. 굉장히 좋아하고 강아지를 네.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아지를 앞으로도 계속 키울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그 물건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데부터 시작해서 애완용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네. 계속 서칭을 했는데 계속 ASM 시스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네. 한정적으로 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역으로 이제 국내에서나 이제 뭐 아이디어 상품들을 먼저 본 다음에 네. 하지만 반드시 그 아마존에서 구매력이 있는 상품인지를 검증을 한 뒤에 네. 그거를 목록으로 정리해놓고 가장 이제 하나의 메인 상품이 정해졌을 때 네. 경쟁 상품에 대한 모든 리뷰,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뷰, 그러니까 평들을 다 모아서 네. 평균을 내봤는데 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품 그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집을 해서 네. 이거를 개선해서 만약에 내놓는다면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상품을 계속 이제 제작하고 네. 이제 소싱하기 위해서 계속 서칭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고 또 아이템도 좋아하시는 상품을 고르신 부분이 네. 좋은 결과, 안정된 결과죠. 사실 엄청나게 큰 매출을 내고 계시진 않지만 지금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가지 상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두 가지 상품에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사이에서 네. 38%의 네. 마진율. 네. 그런 게 조금 결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지금 저희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상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ASM 방식대로 선정을 하셨지만 모든 상품이 ASM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이 있죠. 제품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거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알고 있는 제품을 선택한 부분이 좀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샘플을 받게 되실 텐데 그 네. 샘플을 테스팅하려면 어쨌든 네. 본인이 좋아하고 써볼 수 있는 상품이어야만 반드시 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주변 분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네. 반드시 그런 분야에서 시작을 하셔야만 이제 샘플을 가지고 뭐 튜닝을 해보실 수도 있고 이 상품에 대한 경쟁력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먼저 좀 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지금 그럼 혹시 물건은 네. 중국에서 소싱을 하고 계신지? 네. 그 처음에 소싱을 할 때 알리바바에서 그 네. 강의대로 직접 이제 그 공장과 컨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네.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네. 그리고 저는 기존 상품 그대로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제작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100%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히 이제 그 마케팅 트라이브에서 제공해 주신 이제 컨시어지라는 그게 있어서 네. 그 이성훈 대표님과 이제 연결을 해서 네. 통해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제 의견이 상당히 잘 반영이 되고 네. 그리고 즉각 피드백이 오니까 네. 너무 편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모든 과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품군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컨시어지에 맡기고 이제 나머지 분들의 그 분야에 집중하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리스팅 최적화나 네. PPC 최적화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을 더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한국 ASM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도 네. 적극 활용하고 계시는 어떤 파트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ASM,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어떤 그 교재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도 분명히 많은 경험이 되시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처음 진행을 하시는 파트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차이나 컨시어지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물류 대행이라든지 아이템 선정 그 외에 개인적인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의 조언, 뭐 컨설팅 피드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차이나 컨시어지를 저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나중에 이제 그 차이나 컨시어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조금 더 빨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차이나 컨시어지를 쓰는 거는 저도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차이나 컨시어지 이성욱 대표님을 직접 그 중국에서 뵙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이웃 시장을 갔다 오신 거죠? 이웃 시장만 갔다 오신 건가요? 이웃 또 광저우라든지 뭐 심천 쪽은 아니고 이웃 쪽에만 계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혹시 번외지만 네. 중국에 직접 물건들을 소싱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보셨던 소감이 혹시 어떠셨는지? 제가 가기 전에 네. 이웃 시장에 없으면 세상에 없는 물건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네. 직접 이제 소싱을 하지 못하셨던 회원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게 네. 확실하게 느껴졌고 네. 중국이 아니면 소싱 하는데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 단가 싸움에서 네. 중국 말고는 대안이 없겠다는 생각도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가서 네. 소싱하셨을 때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림이 좀 뜨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서 혹시 소싱하셨을 때 어려운 점이나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컨시어지에 맡겨서 공장을 찾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알리바바에서 아는 그 공장을 역으로 이제 컨시어지에 의뢰를 해서 이제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첫 발주 이후에 두 번째 발주를 할 때 네. 저와 상의 없이 이제 물건에 대한 그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물건을 받아보니까 네. 이제 제가 기존에 발주했던 물건하고 달라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발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재고는 다 팔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텀이 너무 길어져서 네.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연달아서 재고가 입고가 됐으면 네. 판매량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네. 중간에 떠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장 컨택을 하실 때 네. 여러 가지 정말 ASM에도 검증해야 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네. 컨시어지를 통하면 좋은 것은 이제 직접 이제 그 컨시어지에서 중국 내에서 바로 컨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공장을 좀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강의를 보시고 처음 시작하실 때 4월 달에 참여하시고 바로 강의를 보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첫 아이템을 아마존에 런칭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제 말에 FBA 아마존 창고까지 제품이 들어가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네, 저는 네. 샘플을 좀 많이 받아본 케이스여가지고 네. 그 받고 이제 또 보내고 뭐 이제 튜닝하는 과정에서 좀 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네. 뭔가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신다면 어느 정도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게 줄어든다면? 네, 사실 그 정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네.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네. 회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상품은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엔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상품을 런칭을 동시에 해서 잘 되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ASM 방식대로 하셨고 이게 바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과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아이템의 어떤 성공 확신을 본인 스스로 많이 갖고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물건을 보내실 때는 비행기로 보내셨나요? 배로 보내셨나요? 비행기로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총 제품 중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거나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이나 컨시어지에서 다 핸들링을 해줬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하셨는지. 네, 그 배송이 시작되고부터 FBA에 입고될 때까지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이제 금액 정도 알려주시면 그 지불하는 그거 외에는 사실 FBA까지 핸들링을 전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좀 편하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상품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아마존에서 고객들이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리스팅 상품 페이지가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모든 부분이 영어로 작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를 좀 잘 못하고 네네. 좀 친숙하지 않으신 상황인데 혹시 리스팅에 대한 어떤 네. 뷰렛 포인트 특장점이라든지 상세 그 디스크립션을 네. 어떻게 만드셨는지. 일단 아까랑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만 네. 이 상품에 대한 설명 내용도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기존 회원분들 보시면 경쟁 상품에 있는 블랙 포인트와 디스크립션을 이제 카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서 출발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상품이라면 내 거라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네.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상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글로 전부 다 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네. 특장점에 대해서 쫙 쓰고 그거를 여러 장을 써서 네. 그 전문 번역가한테 맡겼거든요. 이제 국내 크몽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네. 그 전문 번역가한테 맡겨서 그분이 써주시는 거를 받고 그분과 계속 상의를 해서 이제 키워드가 조금 많이 들어가게끔 네.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네. 그 ASM에서 말해주는 네. 그 내용에 따라 이제 블랙 포인트와 디스크립션을 작성했습니다. 네. 그 전문 번역가한테 글을 맡길 때 네. 그 타이틀이라든지 네.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에 내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따로 이렇게 그분께 의뢰를 해서 이게 포함된 리스팅을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제품 첫 리뷰는 어떻게 받으셨고 또 지금 이제 리뷰 그 추가적인 리뷰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원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 AS는 사실 그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지인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제 지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초기 리뷰를 얻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나 같은 사람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아마존 리뷰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그룹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회원수가 높은 순대로 가입을 해서 그 기존에 올렸던 게시글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제 상품에 대한 사진을 올리고 이제 리뷰를 달아주실 분들을 모집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 상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좀 느껴져서 사진을 굉장히 풍부하게 올리고 이제 그분들이 직접 메시지가 오면 이분들의 성향을 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존 프로필을 먼저 사실 요구를 하고 그 프로필을 확인한 다음에 이분과 사실 그냥 약간 친구처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룹에 계신 분들이 다 셀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와 그런 것들이 좀 말이 좀 잘 통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말 잘 해주실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애완용품인데 강아지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약간 친분을 쌓고 그분들이 이제 리뷰를 해주신 다음에 그분들과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셨냐. 영어를 상당히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번역기를 써서 했는데 그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거든요. 구글 번역기. 그래서 뭐 구글 번역기 팝하고 두 개 다 해봐서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셀러지만 제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이제 상품 개선도 했고, 이제 그분이 또 친구분을 소개시켜서 친구분이 제 상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달아주시고, 이런 부분들로 처음에 10개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에게 컨택, 인바운드로 받으시고 뭐 10개까지 쌓는 데는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2주 정도 소를 내려서 10개 정도. 네. 혹시 지금 그러면 아마존에서 판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어떤 마케팅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 네. 해봤던 그게 아니라서 네. 전문적인 마케팅은 사실 좀 어렵고 네. 저는 아마존 자체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마케팅을 통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존 자체가 물건을 사러 네. 확실한 이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네. 계속적인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네. 전문가한테 처음에 맡겨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간단한 작업들은 제가 할 수 있게끔 네. 계속 공부를 해서 사진을 좀 변경을 했는데 그게 네. 이제 리뷰를 달아주신 분들 그 사진을 모아서 네. 리스팅 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리뷰까지 가서 이제 그 사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리스팅 상에서 바로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들을 모아서 리스팅 상에 좀 게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확실한 전환율에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의 네. 애완용품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네. 이렇게 주인과 같이 있는 사진들을 네. 리뷰에 달린 사진들을 모아서 네. 리스팅에 있는 사진을 업데이트 해주시는 어떤 리스팅의 어떤 디벨롭이죠. 네. 디벨로핑을 잘 하신 분들 구매 조절이 좋으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 또 그러면 아마존 PPC는 지금 하고 계신지? 네, 지금 사실 PPC가 가장 저한테 어려운 부분인데 네.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평가 자체도 좀 네.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사실 이 마케팅 트라이브 운영하시는 분들과 좀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페도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네. 이번에 사실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새롭게 PPC를 세팅해서 지금 테스팅 중인데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리뷰와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PPC 또 PPC 외에 이제 뭐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케팅 트라이브 쪽도 리뷰를 좀 더 쉽게 지금 이제 페이스북 그룹을 직접 찾으셔서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도 오프라인 미팅이 있죠. 지금 셀러분들과 그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어떤 좀 더 좋은 한국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PPC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외에 뭐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다른 마케팅 툴도 저희 쪽에서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이제 마케팅에 필요한 PPC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네. ASM에서 보시는 그 강의 그대로 세팅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혹시 좀 일반적인 제너럴한 질문인데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반대라든지 뭐 직장에서 시간이 안 나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강의 비즈니스 파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었다든지 하는 어떤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원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했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물론 전업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사실 확신이 크게 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퇴근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취미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하루하루 이제 강의를
그 클리어해 나가는 그런 기분으로 너무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 네. 조금 힘들었을 때는 이제 그 FBA로 물건이 출발하고 나면 네. 생각보다 이 시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은 사실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시간을 이제 놀기보다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상품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리스팅을 어떻게 최적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면 네.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FBA를 보내고 나서 네. 기다리는 시간에 네네. 뭘 해야 될지가 네. 조금 걱정이 네.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툴을 계속 써야 되고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금액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아마존 피라든지 예. 뭐 캐시카우 프로라든지 네네네. 등등 말씀하시죠. 네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툴은 그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네. 기본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하다면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대로 그냥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 기본기만 만들게 되시면 그 외의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에 가장 집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툴을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몇 가지 툴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머천트 워드하고 네. 이제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응답 서비스라는 그 점프샌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네. 저는 그 두 개 외에는 쓰지 않고 있어요. 두 개와 아마존 스토어 피 정도 나가고 있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사업 확장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일단 그 제가 네 번째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첫 상품은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를 계속 채워나가는 이 상황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네. 다음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일본 시장으로 네. 조금 넓히기 위해서 지금 반응을 보기 위해서 소량으로 좀 입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예. 네. 그 리스팅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물건도 이미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는 아마존 코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유럽을 가실 땐 아마존 코리아도 한번 이용해서 가시면 좀 더 편하게 뭐 제한된 카테고리도 좀 더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제 저희 카페 많은 회원분들 약 100분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께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팁이라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의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강의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주변 분들을 보면 이제 강의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를 질문하실 때도 강의를 보지 않으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모듈 몇 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다 외우고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 역시도 지금 강의를 여러 번 봤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모듈에 가서 다시 보거든요. 보다 보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에 그 집중을 계속 하시되 이제 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운영 직원들이나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근데 그런
그 전후의 내용이 없이 그냥 단순히 계속 자기 필요에게 질문만 하시면 자기께 되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도 힘들긴 한데 그 강의를 생각보다 보시지 않는 분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 이렇게 대신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일단 많이 본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셀치바들이 질문하시는 거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운영진들 눈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훨씬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강의와 그 강의에서 요구하는 스텝을 밟은 상태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가 송년회 같은 거 때도 이제 뵙겠지만 강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보고 또 2번 보셨지만 아직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실 네. 것 같다고 네. 조심스럽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아예 본인 걸로 기본적인 어떤 정석을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응용이 되죠. 네. 그래서 아이템도 ASM 방식이 외에 다른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파트가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 이커머스라고 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네. 마케팅 분야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용어 하나라든지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강의를 보시고 강의 기반에서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일단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질문은 준비를 한 거를 지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셀치 바렐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질문창,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질문을 제가 드려서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벨링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처음 진행하실 때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라벨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품에 있는 FNSKU 그 라벨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조사, 프레핑 등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혹시 라벨링 준비하시는데 이제 FBA 창고, 아마존 창고로 물건을 입고시킬 때 라벨링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저도 이 부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강의 내용대로라면 이제 그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 연결을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벨링이든 프레핑이든 컨시어지에 의뢰를 하시면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으시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이슈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계속 차이나 컨시어지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살짝 우려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시는 정보 이해는 하고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이나 컨시어지가 이런 모든 중국에서 아이템을 소싱하는데 A부터 Z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강의도 꼭 보시면서 너무 의존하지 않게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생산 제품은 ASM에 나온 가격대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반품 발생은 그러니까 반품 비율이죠. 반품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반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소비자가 산 다음에 환불하는 비율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ASM에서 지금 기준하는 가격이
30불에서 70불대 ASM. 네. 제품이 소비자 가격으로 했을 때 네네. 네. 제가 네. 그 강의를 들었을 때 18.99에서 $70 사이.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최근 강의를 업데이트를 제가 못 봤나 18.99에서 70으로 지금 ASM 8기에는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네. 처음에 이제 경쟁 상품이 워낙에 좀 싼 상황이었거든요. 네. 16달러짜리도 있었고, 네. 18달러도 있었는데, 네. 저는 확실히 제가 이 제품들의 나쁜 것들을 튜닝해서 했기 네.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을 받으려면 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처음에 런칭했을 때 27불로 시작을 했고, 네. 현재는 지금 34불 올렸다가 최근에는 38불로 더 계속해서 올리고 예. 계시는 네네. 중이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상품이 그 정도 가격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상품이라는 걸 이제 네. 검증을 하게 된 게 네. 제가 이제 재고가 네. 좀 딸려가면서 네. 덜 팔리기 위해서 네. 가격을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재고가 네, 떨어지는 걸 막기 예. 위해서 예.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으시는 예. 거죠? 네. 계속 올렸는데 네. 판매량은 변함이 없고 마진율은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 좋은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이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은 이것보다 높은 가격이겠구나. 왜냐하면 이 상품들에 대한 튜닝을 거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 네. 부분이 어필이 되면 가격이 높아도 합리적인 상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음.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반품 비율은 혹시 어떻게? 반품이 처음에 네. 거의 10% 이상 나와가지고 제가 리스팅이 잠깐 닫힌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뭐 이제 봇이 잡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아마존 측에 이제 네. 그 의견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이즈에 관한 반품이 가장 많았는데 네. 저는 반드시 사이즈를 명시를 했고 네. 확인 후에 구매하시라는 그 문구도 넣었다라고 의견을 피력을 하니까 바로 풀리긴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이게 튜닝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반품을 많이 했던 그 커멘트들을 정리를 해서 네. 저번 발주 때 상품을 튜닝해서 입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품률이 한 4%대로 많이 떨어졌대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집 아들님께서 사용하신 차이나 컨시어지는 ASM 강의 수강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일단 ASM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ASM 저희 수강생들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될 리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외부로 이제 뭐 수익률 같은 걸 위해서 뭐 정상적인 가격으로 오픈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서비스는 저희 이제 정회원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통해서 리뷰 받을 때 완성품을 FBA로 보내기 전에 일부를 빼서 직접 잠시만요.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FBA 입고된 것을 판매 후 리펀드하는 방식으로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리뷰 관련된 질문이네요. 네. 저는 그 FBA 입고된 상태에서 처음에 그 프로모션 코드, 할인 코드로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저 때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할 당시에는 그 이제 베리파이 퍼체이스가 달리지 않은 리뷰에 대해서 삭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높은 할인 코드로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삭제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페이팔 환불을 통해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환불을 해줬는데 리뷰를 안 달아주는 사람도 있고 달아주고 다시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리뷰 확인 후에 리펀드를 해주겠다라고 명시를 한
다음에 해야만 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카페에 그 리뷰 관련된 팁을 이제 회원분들이 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킴튼이라는 분이 KIMNTTY라고 하시는 분이 그 쌀집 아드님의 조언을 통해서 리뷰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BL 이후 오르가닉 판매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쌀집 아드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 강의에 보시면 LBR 이후에 그 랭킹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LBR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제 그 BSR이 갑자기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처음에 그 LBR을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높이면 만약에 리스팅이 최적화가 잘 돼 있고 상품 자체가 괜찮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가닉이 나옵니다. 근데 리스팅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LBR만 계속 돌린다고 해서 절대 오가닉이 나오지 않고요. 그 LBR 이후에 만약에 오가닉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리스팅을 점검해 보시고 PPC도 다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모션 코드를 받아가실 분들을 미리 한 10분 정도 모집을 해놓고 이제 하루에 2개 정도씩 그러니까 BSR이 떨어지면 2개를 줘서 다시 BSR을 올리고 그러니까 계속 평균치의 BSR을 계속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하시면 오가닉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쌀집 아들님께서 샘플을 받아보셨을 때 생각했던 제품보다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하나씩. 네. 근데 사실 샘플 주문했는데 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네. 네. 처음으로 첫 샘플이 우선 마음에 들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직접 가서 네. 그 공장 사람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조금 질이 저하될 수는 있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좀 그런 리스크도 좀 있고 네. 게다가 이제 그 공장에서 처음에 샘플을 만들 때는 네. 샘플만 생산하시는 담당 그 직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샘플을 잘 만들어야만 이제 그 다음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이 샘플을 만드시는 분이 자주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만들 때와 이 사람이 만들 때 좀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서 제가 처음에 받을 때는 사실 그 저는 이제 천 재질의 상품인데 네. 마감들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사진을 다 찍어서 네.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그걸 들고 가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표시를 해서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샘플을 10번을 받으셔도 좋거든요. 네. 가장 많이 자기 마음에 드는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물론 그 샘플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긴 하겠지만 네. 나중에 이 상품을 오래도록 하실 거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신다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만. 네. 네. 이 답을 그렇게 길게 잘 얘기해 주실 수도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분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또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했다면 네. 답변을 드렸다면 인터넷으로 상품 샀을 때 내가 직접 보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답변밖에 생각이 안 들었는데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엄청 답변도 모범적이시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만약 제가 제조를 했을 때 같은 쌀집 아들님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온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온다면 어떻게 공장에 말해야 저희
초기 의도대로 상품이 생산되나요? 방금 답변을 해주신 뭐 최대한 네. 디테일하게 네. 아무리 차이나 컨시어지가 있지만 네. 차이나 컨시어지한테 디테일하게 전달을 하신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최대한 자세하게 네. 써서 공장 또는 저희 차이나 컨시어지한테 네. 부탁을 이제 하면 그래도 최대한 오차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부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나요? 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웨비나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고 100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해상 운송 중인데 해상 운송 꽤 볼륨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LBL을 시작해도 될런지요? LBL 하면 재고 100개는 금방 소진이 될까요?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강의 내용에 있는 건데 리뷰가 쌓이기 전에 절대 LBR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도 전혀 없고요. 리뷰가 있어야만 LBR을 했을 때 트래픽이 높아지면 제 리스팅상에 방문을 했을 때 그래야만 이제 오가닉이 발생할 게 높고 LBR을 한다고 해서 재고 100개가 금방 소진될 확률은 없습니다. 리스팅 자체가 완성된 그런 리스팅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고요. 네.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신 후에 LBR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밟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들어온 질문은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디테일한 어떤 질문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의 질문은 답변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을 3개만 더 받고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바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메일 마케팅을 존 마스터로 3번의 메일을 보냈는데요. 템플릿을 영문으로 직접 만드셨나요? 이런 부분도 크몽에 의뢰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점프샌드라는 툴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직접 다 작성했고요. 네. 저는 3가지로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이제 구매했을 때 감사하다는 내용과 중간에 이제 잘 받으셨을 때 만족스러웠냐, 네. 만족스러웠다면 당신의 의견을 다른 분들과 같이 나눠주세요라고 하고 마지막 이메일이 저는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3번째 내용에 이 사업은 제가 8년간 직장을 다녔다가 이제 처음으로 뛰어든 내 모든 걸 건 사업이다. 네네. 저는 이제 네. 아내가 있고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고 네. 그래서 저는 게다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기 리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하나하나가 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네. 이제 아주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런 리뷰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저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다음에 어떤 좋은 프로모션이나 좋은 기회들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어태치, 그러니까 사진 첨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쌍한 그런 내용의 사진을 네.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리뷰 회수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거의 리뷰가 80개 가까이 이제 쌓여가는 네.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떠실지. 결국 온라인으로 전자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겠지만 네. 사람이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를 모범적으로 진행하시기도 하셨지만 적극 활용하시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기존에 시키는 거 외에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어필하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을 한다면 매출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네, 저는 반드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제가 500개씩 주문을 2번 하고 세 번째는 그 배로 1000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소진율은 훨씬 더 빨라졌고 네. 거기에 이제 리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거의 자연스럽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상품군이 더 그 전에 런칭했던 그거대로 똑같이 런칭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상품이 추가되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한 번만 더 받고 네, 또 바로 들어왔네요. 네. 리스팅을 크몽에 의뢰할 때 아마존 리스팅 법칙을 잘 아시는 분이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네. 번역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실 때 리스팅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만 그분께 의뢰를 하고 명확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를 하시기 전에 블랙 포인트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걸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의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렉션이 좋아야 된다는 네네. 그 번역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써주실 분들을 이제 찾으려면 본인이 알아야만 명확하게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디렉션을 최대한 본인이 잘 숙지하셔서 의뢰를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네네. 네. 지금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이 중국에서 소싱한 상품이라면 중국 셀러가 셀유어스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나 솔루션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셀유어스라는 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바로 따라붙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험은 아직 없으셨을 테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셀리어스를 붙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제 상품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붙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카피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완벽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PL의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똑같은 제품을 당연히 그 물건을 판 공장에서 셀리어스는 하진 않을 거고 본인의 브랜드도 이미 제품에 박혀 있는 상태와 어떤 리뷰에 대한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리뷰가 담긴 어떤 사진들이 제가 봐도 아무리 모양이 비슷한 똑같은 상품이 이렇게 쉽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셀리어스는 사실 그 본인의 상품이 붙는 건데 그 본인이 이제 브랜드 등록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상표권에 대한 것도 이미 지금 방어를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신 상태고 또 본인의 브랜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셀리어스 가능보다는 거의 비슷한 상품으로 다른 브랜드, 다른 OEM으로 따라붙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그 PL의 힘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리뷰라는 그 히스토리를 단순히 카피해서 올린다고 해서 또 물론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노력이 그분들도 비슷한 퀄리티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어떤 열정과 그 상품 페이지 리스팅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히스토리와 이제 그게 그냥 카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바로 하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질문은 없고 오늘 이제 대부분의 질문은 다 나온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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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네. 지금 이렇게 셀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아직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아직 시작 전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네. 그분들에게 혹시 이제 어느 정도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실함이 있어서 뭐 빨리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반드시 이제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본인이 어떤 애티튜드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열정을 쏟으시면 반드시 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뭐 IT나 마케팅 관련해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단순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ASM을 만나서 좀 어떤 인생의 전환점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강의는 계속 업데이트 될 거고 이 강의를 계속 따라가면 반드시 이미 성공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그 여러 명이 검증된 강의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는 않으시되 반드시 소싱하시고 반드시 꼭 판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뭐 그 절실함 네. 마셨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곧 네. 아기가 태어나는 네. 정말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아직. 내년에 나오려고 지금. 내년에 나온다는 건 아직 이렇게 손이 있는 혹시 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내일 이제 저희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이제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이런 기존에는 어떤 저희가 교육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집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또 이런 좋은 사례, 또 좋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과 또 실패 사례까지도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루려고 합니다.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번 그때 저희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오셔서 네. 컨설팅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PPC라든지 네. 본인이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일 오프라인 미팅에 이미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정해졌지만 오프라인 미팅을 조금씩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되는 대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더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이제 향후에 이제 오프라인 미팅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웨비나 인터뷰 같은 게 있으시면 따로 카페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려서 더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한 번밖에 공지 안 했는데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 웨비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이 강의 보시고 있으신다면 지금 이제 이 녹화본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저희 멤버가 아니어서 카페 쪽에 질문을 못 남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그 서포트 @ 마케팅트라이브 co.kr 이쪽
메일로 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